안녕하세요. 3월 1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사회 이슈 잘 보셨나요? 지금 뭐 매식경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안 보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 이게 다 공부하던 친구들이 우리 도망가서 중대원들이 따끔한 점호를 이제 계속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 얘기할 거는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은 이제 그 월요일하고 똑같이 금융 이슈를 그냥 다루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슈들을 꺼내낼 때, 아, 월요일, 수요일은 일반 금융 이슈를 다루는 날이구나. 화요일은 사회 이슈를 다루는 날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몇십 경을 시청하시는 친구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 한 5가지 정도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시장관계상 블로그에 그냥 요 글들만 글이 아니라 그 링크만 올렸는데 간략하게 제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그냥 짧게 지금 썼으니까 그 흐름들을 그냥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5대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얘기예요. 금리 인하 요구권 제가 항상 강조했죠. 작년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뭔가요, 여러분?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매식경을 여지까지 안 봤다는 거죠. 빨리 가서 보시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 누린 고객 수천 명 차이, 수용률도 격차 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아는 사람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대출 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에게 요거를 상황을 잘 이해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딱 얘기만 들어도 뭐예요? 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이네. 그거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쵸? 그럼 금리가 언제 인하될 때 좋은 거예요? 대출을 할 때겠죠. 대출을 내가 받을 때. 대출을 받을 때 연 4%로 받았어. 근데 나중에 되니까 내가 3%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럼 금리를 낮춰서 내가 요구하는 권리. 그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해 5대 시중은행에서 작년 1월에서 10월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 고객이 2만 9천 명가량이다. 이 기간 은행별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적게는 2천 명, 많게는 9천 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은행들도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낮춰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사실 뭐 그냥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아,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네라는 것을 아는 고객들이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것들의 추이를 보니까 작년 절감을 본 고객들이 한 2만 9천여 명 되는데 은행별로 한 시중은행 5대 은행을 기본으로 해서 딱 보니까 적게는 어떤 은행은 2천 명이고 많게는 9천 명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적은 은행이 좋은 거예요? 많은 은행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나 요구권이 사용이 많은 데가 아, 진짜 저 은행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는 은행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 동기가 안 나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나 요구권? 여기 은행 잘했네? 야, 여기는 진짜 서민들이 잘해. 그럼 내가 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을 뭐야 토대로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서 한번 해볼까? 전달해줘 볼까? 그것도 하나의 또 영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자, 또 5대 시중은행 중 3곳은 그 고객이 금리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 수준. 그러니까 결국 금리나 야, 나 신용 개선됐어. 금리 낮춰줘라고 했는데 수용한 데가 절반에 못 미쳤다는 거. 좀 아쉬운 현실이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거. 이런 게 여러분 지원 동기이면서 여러분들이 금융 이슈를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금리나 혜택 받은 고객의 수 나오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와, 혜택 받은 수 어디가 제일 많아요? 농협은행. 이거 농협은행 강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농협은행 지금 썼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국민, 하나, 우리 하나. 뭐야 하나는? 제일 낫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인하된 이자 이게 제일 높아. 그렇죠? 수용률 이것도 제일 높아. 저는 금리 인하 요구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농협이 진짜 좋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번에 자소서를 썼을 때 왜 농협이야? 왜 농협이야? 막 그런 거 썼을 때 맨날 뭐라고 썼어요?
농업 경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어, 뭐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은행, 고령층을 위한 뭐 개선, 뭐 이런 것들 뻔히 썼을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가 다 뻔하거든. 근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 이슈를 잡고 농협은행의 강점 이런 것들을 여기에 거기에 하나라도 추가했을 거라는 거지. 왜? 남들이 안 썼을 거니까요. 금리나 요금권과 농협과 누가 이런 매칭 포인트를 생각했겠어요. 물론 지금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럼 뭐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필기를 보고 면접에 가.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매식경을 하는 친구들은 금리나 요금 키워드를 갖고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봤잖아. 농협 우리 제일 잘하고 있어. 그럼 이거 뭐다? 진짜 서민들이 힘들 때 우산을 주잖아. 꼭 기업은행만 우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팩트로 나오잖아. 말만 주면 뭐해? 진짜 이런 것들 소외받는 거잖아요. 어. 은행별로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농협은행은 이러한 거에 강점이 있다는 거지. 그럼 진짜 친서민적인 은행, 진짜 고객들을 위한 은행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은행별로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금리나 요구권으로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이다. 그쵸? 256억 중에서 농협이 그러면 얼마나 아꼈냐?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림잡아서 그냥 제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이 이자를 아끼게 농협은행이 해줬어. 그럼 그 100억이 그냥 묶여 있나요? 이자를 받았으면 또 그 지역의 소비 경제를 위해서 또 돈이 풀리잖아. 어? 그러면 그 돈이 돌면은 선순환이 되겠죠. 그럼 경제도 잘 돌아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그 시발점은 어디다? 농협은행에서 시작했다. 이건 농협은행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면접에서 쓸 수 있다. 어, 저 혼자 또 흥분했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의 틀을 조금 깨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이슈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나 요구권과 농협의 연계점을 지금 못 찾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찾았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사고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농협원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비법. 떨어졌잖아. 그럼 보지 말아야지. 2등을 찾아야지, 2등. 어디야, 신한. 신한 가서 이거 써먹으면 되죠. 왜? 신한 가서 써먹으면 되죠. 꼭 1등이 아니면 못 쓰나요? 강점이잖아요, 강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어디에요? 우리은행 써요 못 써요? 저 같으면 쓸 거예요. 뭘로 써요? 고객 수는 세 번째지만 봐봐요. 인하든 이자액은 이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강점으로 갖고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금리나 요구권의 산업 이슈는 뭐야? 금융 산업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요구를 준다. 그 산업의 이슈가 뭐냐면 고객들한테 뭔가 선택권을 준다. 고객들 눈치를 본다는 상황이에요. 고객들한테 좀 더 유리한 뭔가를 금융권에서 해줘야 된다. 이게 산업이라고. 그럼 그 산업의 이슈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업 분석은 뭐야? 지금 이게 한 게 기업 분석이에요. 꼭 다트를 꺼내야 되나? 안 꺼내도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농협도 쓸 수 있고, 신한도 쓸 수 있고, 국민도 쓸 수 있다. 왜? 우리는 어디 은행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거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면접 때 얘기했어. 근데 금리나 요구권은 뭐 농협은행이 제일 잘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1등인지도 몰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진짜 알고 들어온 면접관이다. 그러면 여기에 강점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한은 고객수, 또 국민은 뭐 요렇게 이런 것들 갖고 가면 되죠. 안 그런가요? 아무튼 첫 얘기를 금리나 요구권 해봤어요. 벌써 8분이 지났어요. 참. 나 매식경을 하루에 하면은 한 30분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 보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적금만 넣다가 낭패. ETF 신탁 ISA 3종 세트 챙겨라. 자, 환경 머니로드쇼 스타 PB들의 평생 재테크 설계 상속 고려한다면 신탁 상품 활용하라. 자, 볼게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올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데다 백신 공급으로 추가 상승에 베팅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응답자들은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상품이 뭐다? 주식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고 예상한 사람이 25.9%, 해외 주식 이렇게 부동산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35%다. 주식과 부동산에 이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3순위. 엄청난 거예요, 진짜. 지금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30은 주식 비중을 늘리래요. 그리고 5060은 현금 흐름을 살피래요. 그리고 ETF랑 신탁, ISA 3종 세트를 챙기래요. 아,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엄청난 거 없죠, 여러분. 다 그냥 이거 너무나 정상적인 얘기예요. 왜 2030 주식 비중 왜 눌려? 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기니까 5060 현금을 왜 살펴야 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ETF 신탁 IS에 왜 챙기라고 해요? 이건 금융권에 살아야 되는 과제예요. 물론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좋은 쪽도 물론 있지만 무조건 다 이 기사가 100% 맞다.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은 적어도 금융권으로 가길 희망하고 만약에 금융권을 못 간다면 뭐예요? 금융권으로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여러분이 고객이잖아요. 그럼 공부했던 거 날리지 말아야죠. 자, 볼게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데 연 1% 예적금만으로 돈을 얻을 수도 없죠. 공적연금으로 은퇴 이후 풍족한 삶을 기대할 수 없으니 주식과 요렇게 개인연금 요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 은행에 지금 이자가 낮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파킹 통장도 얘기했잖아요. 그 유동성 그 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데 은행에 나 놔둬? 왜 놔둬? 바보들아. 빨리빨리 투자해야지.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취업에 갔어. 근데 은행에서 예금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할 거야? 그리고 예적금이 1%야. 그러면 그 대체 상품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품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적어도 금융권을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돈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야지 뭔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자, 환경 머니 로디쇼에 참여한 PB들, 프라이빗 뱅커들은 이와 같이 뭐 모았다. 이거 뭐 다 은행 지금 은행에 있는 분들이죠. 자산관리도 돈 몰리는 산업을 지켜봐라. 신한은행의 최 팀장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향후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유명한 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면 돼요. AI, 5G, 자율주행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고객들하고 만날 때 그냥 무턱대고 이게 좋아요 가입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유명한 건지 거기에서 판매하는 증권사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고 그 상품 구성 중에 AI가 포함된 5G가 포함된 전기차가 포함된 상품이 조금 더 수익률이 더 날 수 있으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이게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니까 이러한 거시적인 뭐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영업은 되게 잘해. 근데 진짜 아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영업은 잘해.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어. 영업은 좀 저는 더디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투자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나중에 언젠간 이러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커리어가 잘 쌓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시험 관계상 뭐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머지 건 제가 내일 마무리할게요. 자, 은행 IRP 수익률 3%대 점프. 와, IRP가 3%대예요. 와. 근데 여기서 IRP를 모르는 친구도 있죠. 빨리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IRP가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이게 금융상품이 여러분들이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거는 금융상품이잖아. 그쵸? 그럼 금융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돼요. 근데 IRP가 뭔지, ISA가 뭔지, 청약수축이 뭔지, 펀드가 뭔지, 왜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내 스스로 관심이 없어 버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서 힘들어. 왜 힘들어요? 가서 금융상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관심도 없어. 근데 시키는 것만 하는데 또 영업을 하래.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다가 스펙이 좋은 학생도 가서 아 도저히 아니다.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먼저라고 보고 자 IRP 수익률이 지금 2019년 대비해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씩 다 늘었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같이 IRP 수익률 잡았는데 평균은 이래 3.34. 근데 우리은행은 평균 미치고 국민은행은 비슷하고 신한은행은 좀 더 높고 하나은행이 제일 높네요. 이런 걸로 IRP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강약점 분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말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팩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면접장에서 나오도록 내가 이러한 것들을 노트에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IRP 수익률이 3%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은행 IRP 수익률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퇴직연금 사업을 강화를 천명한 이후 이처럼 자산운용 성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3% 받을 거면 굳이 IIP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 작년에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었거든. 하지만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IRP는 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3%도 나쁘지 않다. 기사에서 나온 것보다 별로 수익률이 IRP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상향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뭐 숫자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IIP 수익률이 왜 올랐는지 알아야 돼요. 왜? 전체적인 개선된 배경에는 증시 호황,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 형태의 자산 투자처에 비해 변동성이 큰 주식은 뭐예요? IIP 수익률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끼는 뭐야 요소래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IRP 수익률이 오른 건 주식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나타난 거고 특히 IRP는 다른 퇴직연금들에 비해 수익률에 영향이 큰 상품이에요. IRP는 기존 DB나 DC 확정급여가 DB고 확정기여가 DC죠. 이런 퇴직연금 외에 자산 운용이 좀 자유롭다. DB, DC, IRP 중에 IRP가 자산 운용이 그나마 자유롭다. 그래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이 DB, DC보다 IRP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수익률이 은행 IIP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행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IIP 영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매식경을 보고 IIP에 대해서 상품 공부를 해본다. 여기까지. 자, 나머지 못한 기사는 마지막으로 내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관점을 조금 바꾸는 연습들을 조금 늦더라도 하나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지 말고요.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그냥 운동하면서 듣고 좀 정리해야 될 거. 제가 오늘 한 3개 정도를 정리했잖아요. 내용들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거 하나를 잡아서 그 하나를 노트에 또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진짜 경제에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리나 요구권 하나만으로도 이거 기업 분석한 거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놓죠. 그러면 진짜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냅시다 우리. 댓글들이 너무 없어. 힘을 내게 해주세요 힘을.